안녕하세요. 다루하루TV입니다. 제 채널은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교직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공무원과 대학교 교직원을 비교해보는 영상 2편 업무 처리 방법과 조직 계급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취업 방법, 조직 목표,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혹시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년 보장을 대표하는 직업인 공무원과 대학교 교직원. 근데 취업 준비 방법이 다르다 보니 과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공무원과 교직원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공무원이 더 좋다 또는 교직원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고시 합격자와 교직원을 비교하거나 대학교 교수와 구급 공무원을 비교하기에는 무언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즉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고 이로써 어떠한 직업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는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공무원 7급, 9급,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정규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하여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과 교직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처리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과 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을 가장 상위법으로 하여 그 다음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더 많아지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업무 처리는 이 법률부터 규칙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이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은 이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업무 처리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직원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학칙, 학사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대학교 교직원은 나의 개인 능력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미 명시되어 있는 법과 규정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잘 처리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능력, 업무 스킬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에 따라 성과를 인정받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에 더하여 부서에 따른 추가적인 법령을 공부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법령부터 시행령, 조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관련 없는 분야가 많아서 그렇지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진짜 웬만한 건 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은 학교에서 정한 학칙, 학사 규정에 대부분의 부서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양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학칙의 기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대략 두세 개의 부서 업무를 겪다 보면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되는 업무 내용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속 연수가 쌓이면 파악이 가능한 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내가 9급 일반 행정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주택,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행정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은 그 직렬에 맞는 법을 시험 과목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세법을 공부하고 관세직은 관세법을 공부하고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하는 등 아예 법을 모르면 업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직무도 많습니다. 또한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수험 공부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고 나서도 신입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은 만약 내가 교무처에 배치를 받으면 학칙과 학사 규정집에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 관련 규정 숙지는
대략 두세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하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에 공무원이 법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보다는 좀 더 짧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공무원이 교직원보다 업무 강도가 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내가 어떠한 부서를 경험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공무원 친구들, 공무원의 업무 처리 등을 직접 보면서 제가 교직원으로 일했던 경험과 비교해보니 저에게는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교직원보다는 좀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계급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공개 채용은 9급, 7급 공무원, 그리고 행정고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관 등 선거로 뽑거나 임명이 돼서 조직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 9급 출신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에 빨간 선이 표시되어 있는 저 선을 뛰어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공직에 입문할 때부터 5급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급이 5급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텐니다. 대학교 교직원도 이러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교수와 행정직원과의 경계선입니다. 총장은 학교 법인에서 초빙 및 임명하여 학교를 전두 지휘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서 행정직원들을 인사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처장, 부서장직을 맡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직원이 부서장을 맡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일했던 학교들은 이런 케이스를 단 한 번도 못 봤고 아마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관리직, 즉 부장, 차장급의 행정직원이 있고 그 아래에 과장, 대리 등의 실무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직원과 대학교 교수는 같은 교직원이지만 학교 입사 방법부터 완전히 다르기에 대학교 행정교직원이 부서의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 시리즈에서 비교하는 공무원과 교직원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결정권자 또는 장이 되는 직원들이기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서포트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실무, 서포트 역할을 맡는 것이 싫거나 나의 개인 능력을 발휘하여 추후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공무원과 교직원은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의 업무 처리 방식과 조직 계급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의 취업에 유익한 영상을 올릴 테니 꼭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